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양사무소 매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양군과 군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늘봄학교를 공동 운영합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3월에서 5월 사이 발생한 사고가 25%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사고 발생 시 산악 위치 표지판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와 청년, 마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네, 최근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희망감이 높아지던 영양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영양사무소 매각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아직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영양군은 선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 영양읍의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양사무소. 매년 천여 건의 지적 측량과 재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최근 이곳의 매각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LX 공사가 자산 효율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에 나선 겁니다. 사무소가 매각되면 영양 군민들은 지적 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청송군의 LX 공사 지사로 가야 하는데 가깝게는 30km, 멀게는 60km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번 이상 환승해야 하고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양군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의 46개 기관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매각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LX 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경제 논리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의 행정서비스 권리를 박탈하는 이번 결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정도 걸리는데 이 지역에 없고 다 타지에 가 있을 때는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방문도 할 수 없고 한번 신청하러 갔다가 또 재신청하러 갈 때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로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영양군도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최근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며 높아진 지역 제도약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국립농산물검사소 등 여러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상실감을 또 다시 겪는 것과 함께 다른 기관까지 지역을 떠나는 도화선이 될 거라는 우려도 커집니다. 영양사무소 매각 시 그로 인한 국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영리기관이 아닌 대민 공공서비스 기관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번 영양사무소 매각 계획을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LX 공사 측에서는 해당 사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공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자산 효율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영양사무소도 함께 포함해서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여부나 일자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LX 공사의 이번 매각 검토 결과에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 돌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시범운영학교인 안동 강남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늘봄학교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겁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해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의 공동 운영 모델을 확립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1학년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안동 강남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일 2시간씩 제공되는 학교 적응 활동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2024학년도 늘봄학교 추진단 첫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늘봄학교 추진단은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인력 공간 등 늘봄학교 운영의 전반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늘봄학교와 지자체 마을 돌봄의 연계 지원, 지역대학, 도서관 등 지역사회 교육자원 활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봄철을 맞아 팔공산 등 주요 등산로 20곳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시판과 구급함을 점검합니다. 대구소방은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1,621건으로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2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길 잃음 등에 의한 조난, 실족 등에 의한 사고 부상, 탈진, 탈수 등 기타 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소방은 안전을 잘 지키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 위치 표시판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이제는 시대적 화두가 됐는데요. 기화서 박사는 지난 2017년과 2022년에 지방 소멸 관련 책을 출판해 문화와 청년, 그리고 마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로 지방소멸은 문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화서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지방소멸 관련 2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출판 당시와 또 지금의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요? 제가 2017년도에 우리보다 30년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일본의 상황을 분석한 바로 이 책, 지방소멸 일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의 지방소멸 문제, 특히 시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나마 대안으로서 지방소멸 청년 문화 마을에서 답을 찾다, 바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바로 이 2권의 책 출판과 또 다른 연구자들의 지방소멸 관련된 젖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만 봐도 경기도 그리고 세종시, 우리 경상도의 경우는 경상부터 경산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감소하고 있고요. 수치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4만 9천 명이 태어난 반면에 사망한 숫자는 그의 1.5배에 해당하는 3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지방소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수치 그대로 간다면 28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합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책을 출판하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계신데요. 청도의 문화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화랑밥상 그리고 새마을박상과 같은 문화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죠. 네, 설명해 주시죠. 지역 활성화가 되어야 지방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라는 저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에서 문화와 관련된 문화, 관광, 더 나아가서 예술이 결합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우리 청도 지역에서 첫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중들이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즐기고 느끼는 소비 영역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화되고 또 산업화까지 되어서 그야말로 문화 경제가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청도에서는 바로 이 청도 신호랑 풍류 마을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이 위락시설들이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도 오래된 집 롤러코스터 같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만 해도
6만 7천 명 정도가 이 지역을 우리 이 청도 바로 이 신화랑 풍류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숙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성과가 있다 보니 문화재단에서는 이 보기 드물게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금을 거의 100%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는 그러한 경영 토대가 만들어졌고 올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청도 지역의 문화 역사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 역사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시대 화랑들은 뭘 먹었을까?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된 화랑 밥상을 재현하고 시식회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청도는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밥상 재현 및 시식회도 지금 연구하고 또 고정을 해서 곧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고 또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오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문화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 책에서 청년문화 마을 3가지 키워드를 냈습니다만 우리 청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도에서는 청년이 마을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사례는 우리 청도 지역 안에 도시 지역에서 우리 청도로 가족 단위로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 그룹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한 그룹들이 마을 중심으로 문화 사업을 그 청년들이 해나갈 겸 예산 지원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나마 외부 인구 그리고 더욱더 청년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함께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청도가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있길 바라며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화서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구시가 제1회 시장구청장 군수정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인 SPC 구성을 통해 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의 개통은 신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구는 2.28 자유정신과 박정희 산업화 정신이 공존하고 있다며 두 정신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에는 박정희 관련 사업을, 두류공원 내 시민광장에서는 2.28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테크노파크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경제 생태계 혁신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선발된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는 재무회계, 브랜딩 등의 교육과 지역 특화 사업 모델 진단, 사업화를 한 컨설팅 이후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능하며 총 20개 팀의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를 선발합니다. 지원은 오는 29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로 선발한 후 대면 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문경시가 봄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경세제 도립공원과 가은 에코월드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 2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위생적인 방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